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OnePlus Watch Lite의 언박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품의 빌드 퀄리티와 사양도 간단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품을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첫인상도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박스를 열어보면 뒷면에 두 개의 봉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관은 OnePlus Watch 4와 매우 비슷하지만 약간 더 얇아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시계는 정말 얇아요. 어쨌든 그 아래에는 상세하게 적힌 제품 설명서와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있는 충전기는 이전 모델과 약간 다릅니다. OnePlus Watch 4의 경우 그쪽 충전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약간 동그란 형태거든요. 이 충전기는 타입C 플러그를 사용해서 콘센트나 심지어 휴대폰에서도 어떤 타입C 케이블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타입 A 단자라서 휴대폰에는 꽂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원을 켜볼게요. 아마도 아래쪽 버튼이 전원을 켜는 버튼일 것 같아요. 아닌가요? 위쪽 버튼인가요? 아, 이제 켜지네요. 이제 부팅되고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OnePlus Watch 4도 가져올게요. 좋아요. 딱 맞춰왔네요. 좋아요. 자, 더 비싼 모델을 꺼내기 전에 먼저 이 제품부터 시작해보죠. 디스플레이는 여기 1.46인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모레드 디스플레이로 최대 밝기가 약 3000니트에 달합니다. 그래서 꽤 밝아질 수 있고 야외에서 사용하기에 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픽셀 밀도는 인치당 317 픽셀입니다.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나 유리가 정확히 어떤 소재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분명히 사파이어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그 점은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화면대 본체 비율을 보면 여기 베젤이 조금 더 두껍습니다. 적어도 유리 부분만 봤을 때는 빠르게 측정해보면 유리 부분의 두께가 약 3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각도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프레임까지 포함하면 약 4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베젤은 바로 여기 혹은 그 일부입니다. 프레임 자체는 이 제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이제 4일째인데 이 제품을 보면 네, 이제 좀 더 잘 보이네요. 이 제품은 디스플레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프레임이 조금 더 두껍게 둘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은 디스플레이가 곡면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가장자리가 약간 둥글게 처리되어 있고 측면의 본체는 매우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체는 보기에 왜냐하면 실제로 사양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제품은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인데 이쪽과 비교하면 약간 다운그레이드 된 부분입니다. 이 제품은 티타늄 프레임에 사파이어 글라스까지 사용되어 있어서 품질 면에서 상당한 향상이 있지만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세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GSM 아레나에는 어떤 프로세서를 사용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시된 것은 339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량은 여기 있는 것보다 여전히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이 제품은 제 기억이 맞다면 약 640에서
8mAh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워치사를 확인해 보면 네, 646mAh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네, 워치사와 비교하면 확실히 더 작은 용량입니다. 그 외에는 IP68 등급의 방진 및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1.5m 깊이에서 30분간 잠수할 수 있습니다. 전면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프레임은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뒷면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뒷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당연히 손목 쪽에 닿게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 내구성이 문제가 된다면 먼저 손목을 통과해야 할 테니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어떤 것도 손상시키려면 말이죠. 어쨌든 지금까지가 이 제품의 사양입니다. 스트랩 부분을 보면 실리콘 스트랩을 사용하고 있는데 워치사에서 사용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바느질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표준 22mm 스트랩을 사용하고 있어서 20mm가 아닌 22mm라 스트랩 치고는 여전히 큰 편에 속합니다. 이런 사이즈가 더 흔하긴 하죠. 하지만 여기서 일반 스트랩을 사용한다는 점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다른 어떤 스트랩으로도 교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2mm 규격만 맞으면요.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트랩도 꽤 견고합니다. 촉감도 좋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보시다시피 약간 유연하기도 합니다.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전혀 딱딱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코팅이 되어 있어서 만졌을 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거의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견고한 느낌을 줍니다. 이것보다도 더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이 스트랩은 약간 더 늘어나긴 하지만 대신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 스트랩은 여전히 견고하고 실리콘 스트랩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꽤 단단한 편입니다. 촉감이나 손목에 착용했을 때 편안한 면에서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는 꽤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제품의 치수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에 이상한 돌기가 있어서 폭을 재보면 46mm입니다. 잠깐만요. 위치를 잡느라 좀 애를 먹고 있는데 네, 이제 됐네요. 그래서 네, 약 46mm 정도이고 이 돌기를 좀 피해서 재보면요. 이 경우에는 약 45mm 정도로 폭이 약 45mm입니다. 이제 러그 투러그 길이로 보면 약 49mm 정도입니다. 러그 투러그는 이 정도네요. 두께는요. 이 모델은 아마도 가장 괜찮은 것 중 하나일 거예요. 워낙 얇은 시계라서 이 작은 돌기까지 포함해도 두께가 11mm에 불과합니다. 이 돌기를 제외하면은 두께가 9mm 정도라서 정말 얇은 시계입니다. 착용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손목에 올렸을 때 거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얇고 손목이 어느 정도 두께만 있으면 정말 잘 어울릴 겁니다. 제 손목에는요, 네, 이렇게 얇은 시계가 사라질 리가 없죠. 제 손목이 워낙 얇으니까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꽤 괜찮은 시계입니다. 다만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해요. 그리고 가격이 얼마였더라요? 181호 정도였나요?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대략 900주어티 PLN 정도입니다.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지금은 250달러 정도예요. 정말 괜찮은 시계라서 그 점을 깎아내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정말 괜찮은 시계를 찾고 계시다면 이 제품도 꽤 만족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몇 가지 대안도 언급하고 싶어요. 이 제품은 좀 더 작은 버전, 그러니까 라이트 버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직접 사용해 보진 않아서 틀릴 수도 있어요. 배터리 수명은 아무래도 4 모델에 비해 조금 짧은 편인 것 같아요. 4 모델은 배터리 수명이 더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배터리 수명 면에서 약간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 갤럭시 같은 대부분의 기기보다는 여전히 더 나을 거예요. 하지만 큰 모델들과 비교하면 배터리 수명이 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큰 모델은 배터리 용량이 거의 2배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배터리 측면에서는 원 플러스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로 빌드 퀄리티입니다. 알루미늄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스틸과 그냥 일반 유리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내구성 면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시계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파이어 글라스인데, 이게 있으면 디스플레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정말로 강화 유리 같은 걸 따로 붙일 필요도 없고 보호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시계를 스치겠다고요? 좋아요. 아마 시계가 아니라 콘크리트 벽이 손상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이 제가 보통 시계를 고를 때 찾는 부분이고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 제품은 사파이어 글라스와 티타늄이 적용돼 있어서 티타늄 프레임 덕분에 가볍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덕분에 내구성도 정말 뛰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건 사파이어 글라스입니다. 반면에 이쪽은 두 가지 모두를 잃어버린 셈이죠. 사파이어의 내구성도 없고 티타늄도 아니며 무게 감소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벼운 시계이긴 하지만 결국 이 제품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서 빌드 퀄리티 같은 부분에서 몇 가지를 희생한 셈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테인리스는 티타늄만큼 좋지는 않고 그냥 일반적입니다. 유리는 사파이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이제 이 모든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한다면 중고 삼성 갤럭시 워치 같은 제품을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요. 배터리 수명 면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에 사파이어 글라스가 적용되어 있고 제 경험상 정말 튼튼했습니다. 그 제품은 여러 번 말했듯이 콘크리트, 벽돌 벽, 문틀이나 손잡이 같은 곳에 극혀도 멀쩡했습니다. 저는 그 디스플레이를 여러 단단한 물체에 부딪혔지만 여전히 처음 꺼냈을 때처럼 완벽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미세한 스크래치조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파이어 글라스가 적용된 스마트워치를 정말 좋아하고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제품은 마음이 편해져요. 긁히거나 부딪혀도 흠집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이 제품은 사파이어 글라스가 아니라서 이렇게 하기가 좀 걱정되긴 해요. 하지만 이 제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바로 여러분께 한 번쯤 고려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장점 중 하나입니다. 만약 시계를 거칠게 다뤄도 손상될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갤럭시 워치 아마 5였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나온 원형 모델이었죠. 그들이 스퀘어클 네모와 원의 중간 형태를 만들기 시작하기 전이었죠. 그 모델은 제가 직접 사용해봐서 확실히 아는데 사파이어 글라스가 적용되어 있었고 정말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고로 구입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싶으시다면 그 모델도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중고로 구매했을 때 정가의 절반 정도만 지불했어요. 하지만 출시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던 터라 거의 새 제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워치 6가 나와 있는데 출시된 지 이제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 제품을 찾으신다면 이미 어느 정도 사용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은 훨씬 저렴할 거예요. 저는 제 것을 약 100달러에 샀거든요. 이 모델이 거의 200달러, 아니 세금 포함하면 250달러 정도 하는 것에 비하면 말이죠. 그래서 가격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을 더 내면 새 제품을 살 수 있지만 이제는 사파이어 디스플레이나 유리가 빠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꽤 괜찮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만약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내구성이 좋은 기기를 원하신다면 여전히 더 나은 배터리 수명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치4도 있고 사실 원 플러스 워치3도 아직 판매 중인데 그것도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하지만 티타늄 소재는 빠졌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도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파이어와 스테인리스 스틸이 함께 적용된 거죠. 그리고 훌륭한 배터리 수명과 동일한 속도, 사양도 그대로라서 워치 3와4 사이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눈에 띄는 변화는 티타늄 프레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된 워치이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재고가 남아있다면 아마 빨리 처분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제품, 특히 워치 3와 가격이 비슷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워치 3을 선택하세요. 사실상 같은 금액을 쓰면서
더 고급스러운 워치로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유일한 단점이라면 1년 된 제품이라는 점이지만 아직 새 제품이라면 전혀 상관없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